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네, 최근 북한 소식을 조목조목 알려드리는 묘한 찻집. 자, 오늘도 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이영정 소장님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요즘 바짝 더워졌는데 괜찮습니까? 예, 뭐 날은 더운데 네. 북한 문제가 더 더우니까요, 지금. 그러니까요. 뭐 답답합니다, 지금. 자, 일단 오늘도 발빠르게 이게 북한 문제 좀 현황을 좀 분석해 볼까 하는데요. 뭐니 해도 북한에서 지금까지 고집을 피우던 코로나가 없다 하던 데서 코로나가 드디어 터졌습니다. 그렇죠. 확진자 0 이렇게 네. 뭐 2년 몇 개월 동안 계속 주장해 오더니만 이제 갑자기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큰일이다 뭐 이렇게 하다가 네. 또 이래서는 안 되나 해가지고 또 뭐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 네. 이렇게 하더니 완치자가 많다. 갑자기 뭐 김정은 찬양 쪽으로 또 들어서 가지고 불면불후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고쳤다. 뭐 이게 꺾이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믿을 수 있느냐? 사실 뭐 북한의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다보다는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신빙성이 있냐 없냐잖아요. 일단은 이게 북한 상황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단 언론에서는 살짝 나오지만 다 챙겨보지 않으니까.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코로나가 북한에 발생했다 이게 처음 알린 게 5월 12일 날 김정은이가 이제 노동당 회의를 주재하고 13일 날 관영 매체로 발표를 하면서 나왔죠. 그런데 북한이 발표하는 뭐 발열자, 그러니까 유열자라고 그러는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확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통계를 지금 4월 말부터 언제인지는 북한이 정확히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4월 말부터 잡고 있는 거 보면 북한이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한 거 4월 말부터 이제 진행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 살짝 유추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? 4월 25일 날 큰 행사를 했잖아요. 그렇죠.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닐까. 그래서 이제 김정은 책임론이 제기가 되는데요. 북한은 일단 발표 내용만으로 보면 평양의 한 집단에서 유혈자가 발생해서 조사를 해보니 오미크론 변이종이었다.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런데 사실 뭐 지방에 있던 게 평양으로 모아져 가지고 확산이 됐던 평양에 있던 게 지방으로 확산이 됐던 어쨌든 그 책임은 4월 25일 날 조선인민혁명군 90돌 창건 90돌 열병식을 김정은이가 강행을 했잖아요. 그렇게 해서 지방의 학생들 군인들 다 불러 모아 가지고 마스크 안 쓰고 행사를 하고 또 지방으로 돌아갔던 사람들까지 5월 1일 날 평양으로 집결시켜서 다시 또 사진 찍고 뭐 몇천 명 모아가지고 노마스크로 사진 찍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그럼 이게 뭐 4.25 열병식 때 그랬는지 다시 한번 모았을 때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무모한 정치 행사를 했다. 물론 뭐 김정은이 그런 걸 다 예견해서 이렇게 확산될 거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리스크가 생기고 있었는데 북한 보건당국이나 이쪽에서 감지 못했고 방역 대책이 허술했던 점 또 김정은이 결국은 그런 정치 행사를 통해 가지고 뭐 이런 일들을 터졌다. 그럴 공산이 제일 크겠죠 지금은. 그 일종의 또 그것도 또 숨은 우도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? 이 기회에 이 막바지까지 온 저들의 뭔가 뭐 지원을 끌어낸다든가 이런 건 없을까요? 글쎄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뭐를 염두에 두고 이런 확산세를 만들었다 아니면 그래서 발표를 했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래요? 일단은 상황이 지금 보면 뭐 최대 하루에 막 30만 명까지 치솟았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게 통제가 안 될 거다. 그리고 이건 막아봤자 밖에 이미 알려지고 이게 만약에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게 아니라 뭐 외국 정보기관이나 아니면 탈북 인사들의 또 대북 매체에 의해 가지고 먼저 터지면 자기네들이 디펜스하기가 방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제 5월 13일 날 관영 매체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보도를 하면서 결국은 처음에는 김정은이가 승질내는 것부터 나왔어요. 뭐 방역 문제 파공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. 구멍이 크게 뚫렸다.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뭐 우리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중앙검찰소장이 잘못했다. 왜요? 모르겠어요. 뭐 처벌을 제대로 안 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
북한의 지금 방역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 비상방역 사령부 네. 여기를 좀 이제 조졌죠. 뭐 당연히 그렇겠죠.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제 자기도 불안한지 마스크 쓰기 시작했죠. 저는 KF94 마스크 좀 몇 장 보내주고 싶더라고요. 이거 되게 허술한 걸 중국제 덴탈 마스크 그 두 개 왜 두 개는 왜 겹쳐 썼는지 또 모르겠는데 그리고는 평양에 있는 약국을 찾아갔잖아요. 네네네. 아시지만 뭐 북한의 약국에 뭐가 있겠어요.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. 약국 진열장에 뭐 약도 별로 없고 또 김정은이가 온다니까 아마 준비는 했겠지만 뭐 이 약사 약국 판매원 아줌마가 그냥 허름하게 꽃무늬 옷 입고 이렇게 나왔어요. 뭐 하얗게 좀 가운 입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. 그러니까 그냥 약은 왜 제대로 없냐, 뭐 판매원의 위생 상태가 불결하다,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자기 잘못을 생각해야지. 그 뭐 없는 약에 또 그 약국 판매하는 분한테 화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그때부터 좀 방향을 이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요.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코로나는 먹는 약으로 나아지는 게 아닌데 왜 약국을 부디 그렇게. 그래서 지금 북한이 공개하는 어떤 치료제나 약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지금 북한이 뭐 백신을 주민들한테 접종을 시킨 것도 아니고요. 없죠, 그렇죠. 그렇다고 변변한 뭐 진단 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. 우리처럼 유전자 증폭,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는 없어요. 뭐 더더군다나 없을 거고요. 아마 평양에서 발생했을 때 오미크론이다 이렇게 발견하고 이러는 거야 뭐 그 정도 시스템이야 이제 자기네들도 그렇죠. 최고의 어떤 그 수준의 의료 이런 장비들 도입해 놓은 거는 뭐 어느 몇 세트 있을 수는 있겠죠. 그렇게 해서 했는데 보니까 지금 결국은 뭐 약, 치료 약물 이거 생산을 좀 다그치고 있다 이러는데 나온 게 뭐 고려약 공장에서 오미자 단물약, 승마, 칡뿌리, 피막, 알약 이런 거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데 이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. 치료제의 뭐 팍스로비드 뭐 이런 것들 갖춰놓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대응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. 기관지 약이잖아요, 그거. 그러니까 뭐 구미작 하는 거는 이게 뭐 기침할 때 도무지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자꾸 이 코로나가 번지고 확산되고 문제가 생기는 불안해하죠. 게 약물 과다 복용이라고 북한 방송에서 자꾸 나오는데 뭐 약물 과다 복용할 게 뭐가 있다고 지금 과다 복용 때문에 지금 약이 부족한 게 문제인데 북한 매체에서는 자꾸 약물 과다 복용으로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번에 가만히 저도 살펴보니까 예전에는 그 어디 뭐죠 이게 탈북 청년 하나가 월북을 해가지고 뭐 코로나를 퍼뜨리려고 뭐 있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우리에 대해서 뭔가 걸고 누리는 건 하나도 없네요. 그렇죠. 이번에는 자기네들도 아마 전체적으로 봉쇄가 됐는데 이게 어디서 흘러왔을까 이런 거를 지금 추정은 하는데 그건 쉽지 않겠죠. 그렇겠죠. 그게 뭐 그게 금방 드러날 그거는 아니고 역학조사를 해봐도 그게 공식 루트가 들어갈 루트가 없었으니까 아마도 뭐 북중 접경을 통해 가지고 밖에 없죠, 거기 비공식적인 접촉하는 과정에서 생겼을 텐데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비과학적으로 뭐 황사 뭐 중국에서 뭐 바람을 타고 날라왔을 거다 뭐 이런 주장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아니 그리고 이게 뭐 일부 우리 탈북민들이 아무래도 저쪽하고 저 친인척들하고 연결 가지지 않습니까? 이게 비투비도 저도 들러온 소리하면 평양시에서 발생한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발생한 사람이 살고 있는 구역 일개 구역 어느 구역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는 구역 주민들을 다 일제 다 자택 감금을 시켰대요. 밖에 나오지 말라고.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북한의 어떤 대응이 중국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뭐 상해다, 뭐 선전이다, 뭐 이러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봉쇄하는 거, 나오지 못하게. 그러니까 북한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철저하게 할 수가 있겠죠. 안에 뭐 미디어나 외신 이런 게 없으니까 더 철저하게 이제 봉쇄를 하고 차단하고. 또 하나는 이제 확진자라든가 사망자 발표하는 것도 자기들 멋대로인 것 같아요. 멋져 그게요. 그러니까 확진자는 뭐 10만 명, 20만 명, 그러다 30만 명 피크로 해가지고 다시 뭐 10만 명대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주민들이 공포감을 갖고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이러다 다 죽는다라고 반발할 수 있는 거는 사망자 이 숫자잖아요. 근데 사망자가 처음에 뭐 몇 명 하다가 갑자기 누적 사망자 68명대에서 뚝 멈춰요.
하루에 30만 명 환자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사망자가. 발표하는데 사망자는 1명이에요. 네.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죠. 못 그리고 믿죠. 그 뒤에도 계속 뭐 22일 날 하루에도 보니까 13만 명이 발생했는데 네. 누적 사망자는 그 전날과 같은 68명. 왜? 사망자가 없었으니까.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. 그러다 보니까 치명률, 치사율이 0.002%가 되는 거예요. 코로나 걸려도 0.002%만 그 뭐 사망에 이르는 이런 통계. 이건 믿기 어렵죠, 이거는 사실. 당연히. 네. 워낙에 통계를 뭐 그냥 마음대로 조절하고 뭐 얼토당토 않는 통계니까요. 이거는 김정은이가 아마 시진핑 형한테 배운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근데 사실 중국도 뭐 겉으로는 이렇게 그 소문이 안 났지만 만만치 않겠죠, 그것도 지금. 그렇죠. 뭐 지금 큰 소리 치고 북한도 있지만. 제가 보기에는 네. 그 사망자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무엇보다도 문제는 뭐냐면 PCR 검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진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의 진단 체계가 안 돼 있다는 안 돼 거. 있죠. 유혈자라는 게 결국은 열 나는 사람 이런 얘기인데 열 나면 코로나. 근데 열 내리면 완치, 완치, 해제 이렇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대응이 일단은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향후 어떻게 돌아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, 네. 예, 아무튼 뭐 국제사회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음 시간에 좀 네. 이야기하도록. 자, 매향 찻집 1회였습니다. 예, 다음 시간 좀 더 코로나에 대해서 좀 파보는지 어떤 주제가 나올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